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이 완전한 휴전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휴전 발표 이후에도 양측의 공격이 이어져 여전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등 동부 지역의 살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147년 만에 최고 기온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내리쬐는 햇빛에 철로까지 휘어져 일부 구간은 열차 운행이 멈춰서기도 했습니다. 뉴욕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 선거가 오늘 뉴욕시 천여 개의 투표소에서 치러졌습니다. 민주당 쿠오모 후보와 맘다니 후보의 막판 각축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뉴욕주가 미국에서 15년 만에 처음으로 대규모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추진합니다. AI 열풍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면서 원전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정부가 추진하는 불법 체류 이민자의 제3국 추방을 사실상 허용했습니다. 대대적인 단속 정책을 펼치고 있는 정부에 걸렸던 법적 제동이 또 하나 사라졌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이 완전한 휴전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하자 전격 휴전이 선언됐는데요. 하지만 휴전 발표 이후에도 양측의 공격이 이어져 여전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이스라엘과 이란이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에 합의했다며 약 6시간 뒤 이스라엘과 이란이 현재 진행 중인 최종 임무를 완료한 후 전쟁은 종료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먼저 휴전을 시작하고 12시간 후 이스라엘이 휴전을 시작한다는 설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은 12시간 동안 지속되며 이 시점에 전쟁은 공식적으로 종료된 것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 기간 상대방은 평화롭고 존중받는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며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전쟁을 종결시킨 끈기와 용기 그리고 지혜를 축하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이스라엘과 이란 분쟁 와중에 한밤에 망치로 명명된 작전을 통해 이란의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핵시설을 직접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어제 카타르 아루데이드 미 공군 기지를 보복 공습했지만 이란의 보복이 절제된 양상을 보이면서 중동 지역 추가 확진에 대한 우려가 완화됐습니다. 이란은 아루데이드 공군 기지 공격 몇 시간 전에 외교 채널을 통해 미국과 카타르의 공격 예정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휴전 발표 이후에도 양측의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이스라엘과 이란 양쪽 모두 휴전 약속을 위반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아침 네덜란드 헤이그 개최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워싱턴 백악관을 떠나면서 이같이 말하며 실망감을 표했습니다. 그들은 위반했고 이스라엘도 위반했다면서 트럼프는 이스라엘 행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오늘 뉴욕, 뉴저지 등 동부 지역의 살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147년 만에 최고 기온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내리쬐는 햇빛에 철로까지 휘어져 일부 구간은 열차 운행이 멈춰서기도 했으며 국영철도 암트랙은 고온 제한 조치에 따라 저속으로 운행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맨해튼 센트럴파크의 어제 낮 최고 기온이 화씨 96도, 섭씨 36도에 달했다며 이는 지난 1888년 6월 23일에 기록된 최고 온도와 같은 수준으로 147년 만에 최고 기온 기록을 갈아치웠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늘은 기온이 더 올라가 센트럴파크의 낮 최고 기온은 화씨 99도, 섭씨 37도를 기록했습니다. 뉴욕 도심의 경우 최고 온도가 화씨 102도, 섭씨 39도까지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높은 습도까지 더해져 체감온도는 화씨 110도, 섭씨 43도에 달하는 그야말로 찜통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이번 더위는 단순히 불쾌하거나 참기 어려운 수준이 아니다라며 진지하게 폭염에 대비하지 않으면 위험하고 치명적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매년 뉴욕에선 500명의 폭염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노인이나 에어컨이 없는 주민들에겐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도서관이나 복지시설 등 쿨링센터를 찾아 도움을 받으라고 안내했습니다. 기상청은 뉴욕을 비롯해 워싱턴 DC와 필라델피아, 보스턴 등 동부 지역에 폭염 경보 및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 지역 거주하는 1억 6천만 명이 폭염의 위험에 노출됐습니다. 기상학자들은 고기압이 공기를 가둬 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열돔 현상 탓에 기록적인 폭염이 발생했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고 오후부터 대부분의 지역에 강한 소나기가 내리면서 한풀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 선거가 오늘 뉴욕시 천여 개의 투표소에서 치러졌습니다.
민주당 쿠오모 후보와 맘다니 후보의 막판 각축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민주, 공화 등 각 정당의 본선거 후보를 뽑는 예비선거가 오늘 치러졌습니다. 오늘 오전 6시부터 시작된 예비선거는 오후 9시까지 뉴욕시 5개 자치구 1213개 투표소에서 실시됐습니다. 올해 예비선거는 뉴욕시장 후보 선거가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경우 11명의 후보가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와 조란 맘다니 뉴욕주 의원이 선두에서 각축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쿠오모 후보는 지난 3월 공식 출마 선언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줄곧 지지율 선두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2위 자리를 지켜오던 맘다니 후보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쿠오모 전 주지사에게 앞선다는 결과도 있어 막판까지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사표 방지를 위해 유권자들이 투표용지에 최대 5명의 후보를 선호도 순으로 적어내는 선호투표제를 도입하고 있어 당선 후보 예측을 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시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조기투표 참여자가 4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기투표에 참여한 뉴욕시 유권자는 38만 4,338명으로 비공식 집계됐습니다. 보로별로는 브루클린이 14만 2,735명으로 가장 많았고 맨하탄, 퀸즈, 브롱스, 스태튼 아일랜드 순이었습니다. 연령별로는 25에서 34세, 35에서 44세 등 젊은 유권자들이 올해 조기투표 열기 주도했습니다. 뉴욕주가 미국에서 15년 만에 처음으로 대규모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추진합니다. 원전은 그동안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로 크게 위축되어 왔지만 AI 열풍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주 소유 전력공사인 뉴욕 전력청에 노후화된 기존 원자력 발전 시설에 최소 1기가와트의 신규 원자력 발전 용량을 추가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1기가와트는 약 10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호컬 주지사는 뉴욕에 오고 싶어하는 모든 회사와 사람들이 전기 요금에 있어서는 신뢰성과 비용에 대해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 전력청은 뉴욕주 북부 교외 지역의 원전 건설 부지를 물색하고 신규 원자로 디자인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호컬 주지사는 뉴욕 전력청이 단독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고 민간 기업과 협력해 진행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에서 이 정도의 대규모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추진되는 것은 약 15년 만에 처음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도했습니다. 지난 1979년 펜실베니아주 스리마일 섬에서 발생한 원자로 사고 이후 수십 년간 미국에선 안전사고 우려와 막대한 건설 비용, 당국의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원자력 발전 사업이 크게 위축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세계적인 AI 열풍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탄소 배출 감축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면서 원전이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분위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5월 미국 내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대한 규제 완화 행정 명령에 서명을 하며 원전 산업 활성화를 약속했습니다. 시민참여센터와 뉴저지 지역 한인 봉사단체가 공동으로 지역 정치인을 초청해 현안을 듣고 한인 사회 목소리를 전달하는 타운홀 미팅을 개최합니다. 시민참여센터는 어제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번 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팰리세이즈 팍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뉴저지 주 의원들과 함께하는 2025 커뮤니티 타운홀 미팅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타운홀 미팅에는 고든 존슨 뉴저지주 상원 의원과 엘렌 박, 샤머 헤이드 뉴저지주 하원 의원이 참석해 뉴저지주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한인들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이번 타운홀 미팅의 주요 아젠다는 취업과 이민, 그리고 시니어 복지입니다. 시민참여센터 김동찬 대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이민 문제는 물론 교육과 시니어 문제까지 주요 현안에 대해 한인 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저희들이 이미그레이션, 에듀케이션, 그리고 시니어 시티즌스, 그 다음에 다른 단체에서도 갖고 오는 아젠다들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인 커뮤니티에서 모든 단체가 함께 모여서 연구하고 논의해서 준비하는 몇 안 되는 행사인데, 김 대표는 미팅에서 논의된 주요 현안은 이후에도 계속 진행 사항을 확인할 계획이라며 한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뉴저지 타운홀 미팅은 이번 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개최되며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연방대법원이 정부가 추진하는 불법 체류 이민자의 제3국 추방을 사실상 허용했습니다. 대대적인 단속 정책을 펼치고 있는 정부에 걸렸던 법적 제동이 또 하나 사라졌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어제 불체자를 제3국으로 추방해선 안 된다는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명령을 중단시키는 판결을 했습니다. 지난 4월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불체자를 출신국이 아닌 국가로 추방할 때는 해당 국가에서 고문이나 폭력을 당할 위험에 따라 이들에게 의의를 제기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지난 5월 베트남, 파키스탄, 멕시코 등 본국에서 수용하길 거부한 불체자들을 남수단으로 추방했고 법원은 남수단으로 향하던 군용기를 멈추도록 명령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하급 법원의 명령을 중단한다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불체자들의 제3국 추방을 재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즉각 이제 국토안보부는 합법적 권한을 실행해 불체자를 받아줄 의사가 있는 국가로 추방할 수 있다며 추방 비행기를 가동한다고 말했습니다. 전국이민소송연합은 수많은 사람을 고문과 죽음에서 보호해온 중요한 법적 절차가 사라졌다면서 연방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끔찍한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의 이민 단속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가 이민 노동자 권리보호 미디어 라운드 테이블을 열고 이민자들이 직장에서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장실 산하 이민서비스국에 따르면 IC는 별도의 영장 없이도 회사의 공적 장소에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휴게실 등 직원 전용 공간, 즉 회사의 사적 공간에 IC가 들어오려면 반드시 고용주의 허락이나 법원 영장이 필요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진입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IC가 직장을 급습할 경우 직원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IC 요원에게 신분증 제시와 영장 소지 여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IC 요원들이 주머니나 소지품을 수색하려고 할 경우 수색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IC 요원과 물리적인 충돌은 피해야 합니다. 이민서비스국 커미셔너는 무엇보다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체포는 피하기 어렵지만 사전에 법적 자문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자부터 과거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까지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각자에 맞는 법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민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이 없는 이들을 위해 뉴욕시가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며 반드시 도움을 요청하라고 덧붙였습니다. 법률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뉴욕시 311로 전화해 이민 법률을 말하면 되며 10개 언어에 대해 통역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시작한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 첫날, 일부 차량이 제대로 주행하지 못하는 영상들이 SNS에 확산되면서 규제 당국이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유튜브 채널 테슬라 데일리에는 어제 텍사스 오스틴의 한 도로에서 테슬라 로보택시가 좌회전 차선에 진입한 뒤 좌회전을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다가 그대로 직진해 도로 중앙선을 넘어 약 7초간 역주행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다행히 마주오는 차량이 없어 사고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유튜버는 로보택시가 목적지를 지나친 뒤 수분간 계속 주행하며 멈추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하차를 시도했지만 차량 뒷좌석 화면엔 안전하게 하차해주세요란 문구만 뜨고 차량은 멈추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이 같은 사례가 알려지자 도로교통안전국은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사실관계 파악에 착수했습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와 관련해 사망 및 부상 사고를 계기로 잠재적 안전 결함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운행 중인 테슬라 로보택시는 모델 Y 차량의 최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인 FSD 무감독 버전이 탑재된 형태입니다. 시범 서비스는 20대 미만의 차량으로 맑은 날씨와 주간 시간대에만 운행되며 조수석엔 테슬라 안전요원이 탑승한 상태로 진행됩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민주평통 뉴욕협의회와 퀸즈 한인회가 지난 21일 퀸즈 키세나팍 6.25 참전용사 기념비 앞에서 제75주년 한국전쟁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행사에는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회 뉴욕지회 소속 회원들은 물론 존 리우 뉴욕주 상원의원, 론 김, 에드워드 브라운스틴 뉴욕주 하원의원, 샌드라 황 뉴욕시 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도 참석해 6.25 참전 용사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퀸즈 한인회 이연탁 회장은 매년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을 잊지 않고 감사 인사를 전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퀸즈 한인회는 참전 용사들을 초청하는 단순한 기념행사에 그치지 않고 차세대 한인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도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연방하원 최고행정 책임관실은 어제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사이버 보안 사무국은 와치앱이 사용자 데이터를 보호하는 방식의 투명성 부족, 저장된 데이터 암호화 부재, 사용과 관련된 잠재적 보안 위험 등으로 인해 고위험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사용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따라서 하원 직원들은 모바일, 데스크톱, 웹 브라우저 버전의 제품을 포함해 어떤 기기에도 와치앱을 다운로드하거나 보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체 수단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 시그널, 애플의 아이메시지와 페이스타임, 아마존 소유 메시징 서비스 위커 등의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하원은 앞서 틱톡, 딥시크, 챗 GPT 사용도 제한한 바 있으며 현재는 유료 버전인 챗 GPT 플러스의 사용은 가능합니다. 뉴욕시가 시 전역에 배치된 전기 구동 시리바이크의 최대 속도를 시속 15마일로 제한합니다. 기존 18마일에서 약 17% 낮춘 조치로 보행자 안전 확보와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한 결정입니다. 이번 규제는 시리바이크뿐 아니라 개인 소유의 전기 자전거에도 적용됩니다. 경찰은 제한 속도를 위반하면 최소 $100의 벌금이 부과하고 반복 위반 시 자전거가 압류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버이츠, 도어대시 등 배달앱을 사용하는 라이더는 반복 위반 시 플랫폼 이용 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뉴욕시는 2021년 이후 전기바이크 관련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1,170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양육권을 잃은 한인 엄마가 합법 양육권자로부터 1살 된 친딸을 친부와 함께 납치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콜로라도주 아라파호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지난 21일 새벽 비양육권자인 41세 한인 여성 김모 씨와 42세의 친부가 딸을 데리고 도주한 사실이 확인돼 경찰이 오전 6시 15분께 앰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경찰은 이날 오전 7시 30분경 용의자들이 타고 도주한 차량을 발견했으며 현장을 수색해 납치된 아이를 무사히 찾아 경보를 해제했습니다. 경찰은 부부를 체포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집니다. 오후에 한두 차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94도, 섭씨 34도, 밤 최저 기온은 74도, 섭씨 23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기온이 다소 내려갑니다. 금요일은 구름이 많은 흐린 날씨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